박진영 씨도 프로듀서라서 그게 엄청난 능력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를 그렇게 딱 알아보고 저를 영입을 해서 그렇게 적재적소에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러스를 뭐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제가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 90년대 음악을 많이 틀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내 목소리, 저기도 내 목소리. 그래서 처음에는 재미 삼아서 제가 코러스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아예 멘트를 하지 않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코러스를 했었어요. 그 가운데 뭐 여러분 많이 아시는, 지금의 젊은 분들은 또 그걸 모르실 수 있는데 저하고 비슷한 세대이신 분들은 박진영 씨 그녀는 예뻤다, 뭐 허니, 그리고 박진영 씨가 프로듀스했던 G.O.D의 앨범에서 다수의 곡들, 또 윤종신 씨의 환생이라는 곡, 또 이문세 씨의 그 조조할인, 뭐 박정현 씨 심지어는 데뷔곡도 코러스를, 나의 하루라는 곡도 코러스를 했고요. 많이 했어요. 예. 그 제가 처음에 코러스 했던, 예를 들어서 윤종신 선배님 환생이라는 곡, 또 박진영 씨의 그녀는 예뻤다, 이런 곡들, 아니면 뭐 조조할인까지 가야 되겠죠, 이문세 선배님의 그런 곡들이 대중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예, 특히 그 뭐 그녀는 예뻤다 같은 곡은 엄청난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코러스라고 표현을 하죠. 백그라운드 보컬을. 코러스가 양 자체도 굉장히 많았을 뿐더러 표현해 놓은 게 너무 많았어요. 뭐 보컬 애들립도 거기다가 뭐 전주, 간주, 후주에 다 해놨고, 제가 거기다 뭐 뒤에서 그 백킹하는 그런 코러스의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했던 거죠. 이제 그게 마치 저의 데모처럼 된 거예요. 조규찬의 코러스가 이런 거라는 선보이는 데모처럼 된 거예요. 환생이라는 곡에서도 그러했고요. 또 조조할인이라는 곡에서도 그러했고. 그래서 그게 마치 데모처럼 전해져서 가요계에서 제작자들 사이에서 코러스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게 많지 않았죠. 그 전까지는 그냥 부가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정도였지만, 그 제가 코러스 했던 것들은 코러스가 굉장히 그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기획 의도가 있었어요. 박진영 씨도 프로듀서라서 그게 엄청난 능력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를 그렇게 딱 알아보고 저를 영입을 해서 그렇게 적재적소에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많은 걸 했지만 프로듀서인 박진영 씨의 능력이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유희열 씨가 환생이라는 곡을 또 프로듀스를 했는데, 그 윤종신 님의 그 곡에서 그거 역시도 또 저를 알아보고 저를 적재적소에 쓰는 프로듀싱의 역량이었거든요. 조조 할인도 마찬가지고요. 프로듀서로서의 그 역량이 뛰어났기 때문에 나온 결과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는 코러스가 그런 식으로 유통되지 않았던 거예요. 상당히 부가적이고 있어도 되고 뭐 없어도 큰 문제가 아닌, 근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전면에 부각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에게, 제작자들에게 그게 귀에 들리게 됐고, 그래서 우리 거에도 이런 재미있는 시도를 해보자 라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거죠. 그렇게 가끔 이미지를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뭐 그렇지 않고요. 예, 그냥 뭐 허술하고 그렇습니다. 녹음할 때의 그런 모습은 아마 그런 모습들이 다른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또 얘기가 전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의 가지고 계신 기준에서 좀 완벽주의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여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 꼭 아니라고 또 제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제 베스트 앨범 녹음할 때도 이소라 씨가 그 이제 듀엣을 하러 이제 녹음실에 왔는데, 방문을 했는데, 본인 순서 되기 전에 제 노래가 있는 부분, 제 파트를 제가 녹음을 막 하고 있었는데 와 있는지 몰랐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다시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몇 번을 다시 했는데, 나갔더니 바로 너 뭐냐고. 지금 부를 때마다 똑같은데 왜 다시 하냐고, 너 문제 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소라 씨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객관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저만 아는 어떤 부분을 이제 인정 안 하는 차원에서 보면 저 완벽주의자 같아, 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보컬리스트는. 이소라 씨 그 보컬 디렉터도 이제 앨범 전체를 다 보컬 디렉터하고 편곡을 하는 일을 보컬 프로듀싱을 제가 계속 했었는데요. 이소라 씨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소라 씨도 부를 때마다 완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소라 씨는 그 노래를 부를 때 음정이 틀리거나 박자를 틀리거나 이래서 다시 한 기억은 전 거의 없어요. 그런 건 말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더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소리가 완성이 될까에 초점을 맞췄고 저도 거기에 맞춰서 디렉트를 했거든요. 이소라 씨도 사실은 저보다 더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컬리스트들은 다 있는 거죠. 예. 데뷔 전에 그 낯선 사람들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이소라 씨가 속해 있는 팀이었는데 그 팀도 데뷔 전이었고 저도 데뷔 전이었던 그 상황에서 이제 조동진 선배님, 김민기 선배님께서 또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같이 연습해서 조인트 콘서트를 한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하나음악에서 또 그 장소에서 그 어찌 보면 여러 가수가 출연한 그런 솔로 공연은 아닙니다만 그 공연도 했고요. 많이 섰죠 그 자리에. 예. 소극장 공연이라는 게 지금도 다른 형태로 또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뭐 클럽이라는 그 형태가 예전이었다면 그 클럽이 바로 소극장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아낌없이 투자를 해서 애정을 투자를 해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오는 분들이잖아요. 당연히 그분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 나누면서 노래하는 거 너무 행복한 일이고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음악이 그때는 그 자체가 좀 목적이었던 시절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듣는 이들에게도 그렇고 만드는 이들에게도 그렇고 지금은 음악이 어떤 부가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죠. 빨리 소진되고 빨리 다른 것으로 새 것으로 교체되는 어찌 보면 사이클이 빨라졌다는 생각을 해요. 음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발현되기 전부터 발현되는 과정 그것이 음악 완성된 음원으로 만들어져서 대중에게 전달되고 어떻게 소화되고 어떻게 그것이 계속 대중에 의해서 사랑을 받느냐 이런 여러 그 단계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짧은 사이클 속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빨리 그렇게 돌아가고 소진돼서 없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때는 일단은 LP,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거를 먼저 내 시간을 투자해서 레코드샵에 가서 내 지갑을 열어서 그것을 사서 내 집에 내 방에 가서 턴테이블에 조심스레 LP를 올려놓고 끊을 때부터 조심하시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LP 바늘을 이렇게 올려놓고 LP 노이즈가 처음 잠깐 짧은 동안 아무 소리 없이 노이즈가 느껴지다가 음악이 시작될 때 그 설렘 그런 것을 다 느끼던 그리고 그걸 아주 애지중지하던 그 마음의 연결선상으로 공연을 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은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특별히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던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자리를 메우시고 기다리시고 함께 즐기고 어찌 보면 함께 만들어가는 그 시간과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관객들 그리고 그 관객들과 만나는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때 그 소극장의 기억은 좀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일단 후배들이 바라볼 수 있는 우러러보고 배울 수 있고 영향받을 수 있는 그런 밴드들이 배출됐고 또 싱어송라이터가 배출됐고요. 또 다양한 표현들이 음악 스타일이 아주 거기에 너무나도 생명력 강한 그런 것으로서 떡 버텨준다는 거죠. 그 역사가 지금 그때로부터 한참 시간이 멀어져서 이제 단절됐다고 느낄 만한 음악적으로 전혀 그 시대를 모르는 뮤지션들이 음악을 그것과 상관없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모르고 있지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디에선가 반드시 영향을 받았고 어디에선가 음악을 배웠을 것이에요. 근데 그 어디선가 영향을 받고 배웠던, 배우게 했던 그 주체가 되는 이들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동아기획으로부터 뻗어나온 음악적인 어떤 영향권에 있지 않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죠. 동아기획이라는 그 레이블은 우리 가요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